그다음 이제 적용 범위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수수 설비 그러면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각도의 변화를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회 필기시험 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4과목 회로이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4단자 정수 A, B, C, D의 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가 4단자 정수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값을 암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형 회로만과 더불어서 파이형 회로까지 같이 암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파이형 회로에서 우리가 4단자 정수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 먼저 4단자 정수 A형. 자, 우리가 A를 구할 때는 자, 우리가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내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게 분모, 위에가 분자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4단자 정수에서 뭐 파이형 회로건 아니면 T형 회로건 무조건 A와 D는 자, A와 D는 1 플러스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1번은 정답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A도 D도 전부 다 1 플러스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값은 1 플러스 아까 얘기했죠? 밑에가 분모, 위에가 분자라고 했기 때문에 ZB분의 ZA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B가 아니라 D죠. 4단자 정수 D는 1 플러스 자, D는요. 2차에서 1차 측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내려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1 플러스 ZC분의 ZA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의 우리가 파이형 회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A, B, C, D 4개를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A와 D 2개만 구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만 가지고 한번 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D가 틀렸으니까 지워지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D값이 ZC분의 ZA인데 ZB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오답이고요. 자, 3번은 1 플러스 ZB분의 ZA 맞고요. D값도 1 플러스 ZC분의 ZA 맞겠네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4번을 보니까 D값에 자, 1 플러스 ZB분의 ZA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옳은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L형이나 기억형 회로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 우리가 4단자 회로망에서 우리가 이 위쪽에 있는 회로망 중에 우리가 전기소자가 위에 하나만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값이 바로 뭐다? 이 값이 바로 B값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B값은 Z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Z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C를 그려라 라고 얘기했죠. C를 그리게 되면 밑에 2개가 분모값이 되고요. 분자값은 이렇게 C를 그린 3개 소자를 모두 더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파이형 회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T형 회로만까지 같이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펑션의 역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 라플라스의 역변환이라고 하게 되면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 형태를 틀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역변환을 시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 형태 뭐가 있겠습니까? 자, 먼저 상수 A를 라플라스 변환시켜주게 되면 S분의 A가 나온다라고 했고 그리고 A2에 마이너스 AT 자, 이렇게 지수함수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대치 정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는 우리는 부호 변환의 정리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수함수가 나오게 되면 지수함수를 이렇게 가리세요. 없는 함수처럼 가리세요. 그럼 A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어떻게 돼요? A를 라플라스 변환시키게 되면 위에서 말한 것 같이 S분의 A고 그리고 다음에 S에다가 대치를 시켜주게 되는데 이때 대치하는 항목은 자 바로 이 함수 위에 있는 이 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수함수가 나오면 s를 대치해주는 대치함수다. 대치정리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호 변환의 정리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지수의 부호를 바꿔서 자 마이너스 a라고 돼 있으면 플러스 a로 바꿔가지고 s에다가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여기 나와 있는 s 플러스 a를 이곳에 대치를 시켜주게 되면 결과값은 s 플러스 a분의 라지 a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요. t의 n승을 라플라스 변환시켜주게 되면은 s의 제곱 플러스 s의 제곱이 아니죠. s의 n 플러스 1의 n 팩토리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팩토리얼이다. 그럼 1이 될 때까지 연타로 곱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고요. 5팩토리얼은 5부터 1까지 연타로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사인 함수가 있습니다. 정형파 함수.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시켜주게 되면은 s의 제곱 플러스 자 여기 있는 상수 오메가 자 오메가의 자승에 사인 함수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s를 그려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s를 그려서 끝에 걸리는 인자를 위로 올려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인파 함수와 마찬가지로 s의 제곱 플러스 상수 오메가의 자승에 자 상수라는 거는 오메가가 뭐 다른 뭐 3이나 2라든가 이런 정수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 코사인으로 시작하게 되면 여기 c를 딱 그린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c를 그렸을 때 끝에 있는 것들을 위로 올려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s의 제곱 플러스 상수의 제곱분의 상수가 나오면 사인이고요. 자 이렇게 사인이고요. 그리고 s의 제곱 플러스 상수의 제곱분의 s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코사인이 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5가지에 대한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는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지금 9라는 거는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s의 제곱 플러스 상수의 제곱에 대한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s의 제곱 플러스 상수의 제곱은 2가지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 자, 분자에 s의 함수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코사인, 원함수는 코사인이 되는 거고 분자에 s가 없는 상수가 나오게 되면 사인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 위를 지울까요? 위를 지우고 자, 여기 원함수를 보니까 여기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를 보니까 s의 제곱 플러스 상수의 제곱분의 3s 플러스 8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아래 첨자가 아니라 이렇게 3s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분자 자리를 2개를 나눠서 작성해 보게 되면은 자,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는 s의 제곱 플러스 상수의 제곱분의 3s가 되고요. 플러스 s의 제곱 플러스 상수의 제곱분의 8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코사인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에 s만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3을 앞으로 내보내주게 되면 3 곱하기 s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의 s가 되고요. 플러스 자, 여기 사인 함수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상수의 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분자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3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3을 곱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8을 앞으로 내밀고 자 3하고 8을 앞으로 내밀고 3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3분의 8 곱하기 s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의 3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플라스 역변환을 실시해 주게 되면은 자 우선 상수 곱하기 자 무슨 형태요? 여기는 c를 딱 그릴 수가 있으니까 코사인에 대한 형태다. 그래서 코사인 상수 3t가 될 것이고 플러스 3분의 8에 여기는 무슨 형태요? 사인에 대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3t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값은 자, 3 코사인 3t 플러스 3분의 8 사인 3t가 되니까 4번이 정답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즘 시험 문제는 라플라스 변환을 실시해라 라는 문제보다는 라플라스 역변환을 실시해라 라는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역변환에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연습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자 정수 ABCD로 출력측을 개방하였을 때, 자, 출력측을 개방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T형 회로망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출력측을 개방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개방단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I2는 제로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측을 개방을 시켜라 라는 조건은 바로 뭐다? 2차 전류를 0으로 만들어줘라 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개방이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 2차를 단락시켜라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차를 단락시켜주게 되면 자, 이 단락된 권선 사이에 걸려진 전압이 바로 출력 전압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땐 단락시킨 거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출력 전압이라는 거는 이 단락된 회로에서에 대한 임피던스를 Z라고 할까요? 그러면 I2 곱하기 Z가 되는데 단락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단락이라는 거는 임피던스가 제로인 선으로 두 개를 묶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차 전압이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로 조건에서 2차 단자가 개방이 되면은 전류가 제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2차 단자를 단락을 시켜주게 되면 2차 전압은 제로가 된다라는 조건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출력측을 개방시켰을 때 입력 측에서 바라본 구동점 임피던스가 다음과 같이 표시한 것 중 옳은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4단자 정수가 나와 있으니까요. 4단자 방정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4단자 방정식이라는 거는 1차 측 전압과 1차 측 전류를 2차 측 전압 더하기 2차 측 전류로 나타낸 방정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차 전압 전류 앞에 있는 상수 또는 개수를 우리는 A, B, C, D다라고 표현했었죠. 이렇게요. 자,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출력을 개방하게 되면 2차 전류가 제로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로로 보내주게 되면은 V1, 자, V1은 AV2가 되고요. 그리고 I1은 CV2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구동점 임피던스 Z 완환이 I1분의 V1이다. 단 조건은 I2를 제로로 보냈을 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I1분의 V1. 자, 이 두 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압계가 서로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된다? C분의 A가 돼서 정답이 1번 되는 거를 아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전류의 시료값. 자, 너무나 기본 문제죠. 자, 우리 시료값 전류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각 성분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에. 자,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30이라든가 40은요. 이렇게 사인 앞에 있는 숫자는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바꿔줄 때는 다시 말해 실효값은 루트 2분의 최대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의 상수를 개수를 시료값으로 바꿔준 상태에서 각 성분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을 취한 후 다시 뭐를? 제곱근, 다시 말해 루트를 취한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전류의 시료값을 작성하게 되면 루트, 자 먼저 기본파 시료값 루트 2분의 자 루트 2분의 30의 제곱 더하기 3구조파에 따른 전류의 시료값
루트 2분의 4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트 2를, 제곱을 각각 집어넣게 되면 2분의 30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2분의 4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2분의 1끼리 서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묶어주게 되면 루트 2분의 1 가로 열고 3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2분의 1을 루트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루트 2분의 1 가로 루트 3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얼마입니까? 3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 당연히 50이 되겠죠. 따라서 전류값은 루트 2분의 50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보기를 보니까 분모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했겠어요? 당연히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해준 거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은 25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의 실효값은 25 루트 2가 돼서 정답 2번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직류 회로에서 저항 R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이 저항값을 구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R값을 제외한 전기 소자의 크기가 나와 있고 회로의 전전압과 전전류값이 전전류는 아니죠. R을 통과하는 전류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회로 해석할 때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우리는 태분한의 정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분한 정리는 뭡니까? 자, 우리가 AB 단자라고 표현했지만은 이거는 부하, 출력 측에 있는 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AB를 이렇게 옮긴다 하더라도 얘가 A 단자, B 단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두 단자는 같은 노드다. 같은 지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하에 있는 출력단 AB 뒷단에서 바라본 회로를 우리는 소정의 네트워크다. 다시 말해 능동 회로망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는 이 능동 회로망을 태분한의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전압원으로 해석해라. 다시 말해 부하 측에서 전원 측을 바라봤을 때 전압과 저항값으로 또는 임피던스 값으로 바꿔주라. 등가 변환해줘라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분한 등가 회로로 바꿔주게 되면은요. 자, 바꿔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하 단자 AB 단자는 그대로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부하 측에 흘러가는 전류와 저항값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태분한의 정리를 언제 활용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태분한의 정리를 사용한 개념을 보시면 돼요. 태분한의 정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두 단자. 자, 부하 측에 있는 두 단자 사이에 걸려진 단자 전압이나 아니면 부하 측에 흐르는 부하 전류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태분한의 정리 또는 노튼의 정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문제도 마찬가지로 부하 측에 흐르는 전류가 나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건 태분한의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고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태분한 등가 변환에서 VTH, 자, 태분한의 등가 전압과 등가 저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먼저 저항부터 구해보도록 할까요? 저항을 구할 때는요. 자, 부하 단자에서 전원 측을 바라봤을 때에 대한 합성 임피던스입니다. 또는 합성 저항값이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 측을 바라봤을 때 합성 저항인데 자, 전원 측에 만약에 전압원이 있었다. 전압원이 존재하게 되면 전압원은 단락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전류원이 있었다. 전류원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개방시킨 상태에서 저항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압원이 나와 있으니까 전압원은 어떻게 해라? 단락을 시켜줘라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원 측을 바라봤더니 이온과 삼음이 어떤 상태요? 병렬 접속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태분한의 저항 RTH 값은 병렬 시의 저항은 합분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럼 5분의 6이니까 얼마가 돼요? 1.25옴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태분안의 전압 VTH. 자, TH는 태분안의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태분인의 전압은 어떻게 구합니까? 태분인의 전압은 자, VTH는 AB 사이에 걸려진 개방전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개방전압. 자, 개방전압이라는 거는 우선 부하를 개방시킨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빨간색 뒷단을 개방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 이 개방전압이라는 거는 이 AB 단자 사이에 걸려진 전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회로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 저항값은 그대로 남아주고요. 전압원도 살아있고 자, 이렇게 그 다음 부하 단자 저항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2차 측. 자, 부하 측은 개방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6V로부터 만들어진 전류값은요. 이렇게 회로를 타고 흘러가다가 개방된 계소에서는 전류가 안 흘러가기 때문에 모든 전류값이 이렇게 내려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옴 양단자에 걸려진 단자 전압이 곧 개방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VTH는 자, 이 단자에 걸려진 개방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EI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자,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됐죠? 그럼 이 회로상에서 있는 합성 저항값은 3 플러스 2가 되고요. 3 플러스 2가 되고 전압은 106V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적어주게 되면 요거는 212V가 되고요. 여긴 5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42.4V가 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니까 태분안의 등가 전압은 42.4V가 되고 등가 저항은 1.25옴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로부터 우리가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자. 부하 전류값을 구해보자. 그러면 세 번째 부하 전류 I는 태분안 등가 저항 플러스 부하 저항분의 태분안 등가 전압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우선 태분안의 저항값은 1.25옴이고요. 태분안의 전압은 42.4V가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회로에 흐르는, 부하에 흐르는 전류값은 얼마가 돼요?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부하를 통과하는 전류값은 2A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의 결력값은 2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2하고 42.4가 약분하게 되면 21.2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를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은 21.2 이퀄 1.2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은 21.2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20옴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네요. 자, 해서 정답은 정답은 3번이 아니라 2번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모의고사 나와 있는 자료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우리 PPT 만들 때 실수했던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를 열었을 때, 자, 스위치를 열었을 때 전류계의 지시는 10A에 있다. 스위치를 닫을 때 전류의 지시는 얼마가 되는지 판단해봐라. 자, 먼저 우리 문제 조건에서 가정이 한 가지 해줄 게 뭐냐면은 이 AB 사이에 걸려진 단자전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내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스위치를 개방시켰을 때 회로에 걸려진 전체 합성 저항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스위치 개방 시 해석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회로의 합성 저항 R0 값은
3과 6이 병렬이고 여긴 개방됐으니까 저항은 4옴 한에만 달려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옴과 6옴은 병렬. 자, 병렬시는 우리가 합분의 곱으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직렬시 저항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8이니까 9분의 18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합성 저항 값은 6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회로에 걸려진 단자 전압 VAB는 어떻게 돼요? 자, 회로에 흐르는 전전류 I 곱하기 합성 저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때 전류라는 거는 바로 이 전류계를 지나가는 값이 되겠죠. 현재 문제를 보니까 스위치 개방 시에 흐르는 전류는 10A가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 곱하기 6을 취하니까 60V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이 AB 단자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60V가 걸려져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뭐예요? 스위치를 폐로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폐로 시에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로의 합성 저항 R0 프라임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게 되면 자, 여기도 병렬 그룹 두 개 병렬 그룹이 직렬로 되어 있겠죠. 자, 그러므로 앞에 있는 병렬 그룹의 합성 저항은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병렬 그룹은 4 플러스 12분의 4 곱하기 12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2옴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16분의 4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3이면 5옴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회로에 흐르는 전전류는 얼마가 될 것이냐? I 프라임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회로 합성 저항 R0 프라임 분의 단자 전압이다. 자, 근데 단자 전압 값은 변하지 않는 일정 값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R0 값은 5가 되고요. 그리고 회로 단자 전압은 60이 되니까 12A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 되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 문제 볼게요. 삼상 3선식에는 회로의 평형, 불평형 또는 부하의 델타 Y에 불과하고 세 선전류의 합은 제로가 되므로 선전류의 어떤 것은 0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거는 세 선전류의 합이 제로가 됐을 때 제로가 되는 우리가 불평형 성분은 영상분전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칭자표법에서 대칭분의 성분에는 우리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공식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영상분 전류 I0 값은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다 써볼까요?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있는데 자, 우리 대칭분의 성분을 쓸 때는 앞에 전부 다 3분의 1 값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는 IA 더하기 IB 더하기 IC 각 선전류의 합에 대한 형태로 표현하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영상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 놓은 쪽에 개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상분 같은 경우에는 자, IA서부터 1, A, A 자승. 자, 이렇게 벡터 오퍼레이터를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라는 거는 크기는 1이고 각도를 120도만큼 빠르게 만들어줘라. 다시 말해 120도만큼 앞으로 진상으로 보내주고자 하는 연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1A, A 자승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역상분에 대한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정상분에 있는 벡터 오퍼레이터 위치를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A 자승 A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선전류 합이 제로가 되면
당연히 영상분 또한 역시 0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